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3단원 RLC 교류 회로를 배우게 되는데요.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 문자와 수식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이 공식을 다 암기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천천히 이 회로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암기하기가 헷갈려요. 어차피 헷갈리고 이걸 암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한번 시험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단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RLC 교류 회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항 R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항 R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추가로 L과 C에 관한 소자의 간단한 특징도 알아보고 앞으로 R, L, C 각각의 소자의 단독만 존재했을 때,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이 회로의 특징, 그리고 RLC가 우리가 혼합되어서 직렬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병렬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 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소동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동 소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 제가 반대 개념인 능동 소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능동 소자란 우리가 회로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능동 소자라고 하는데요. 전압이면 전압, 전류면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겠죠. 즉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것을 전압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을 전류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전압원과 전류원을 능동 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회로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능동 소자가 있는 반면에 이 회로에서 에너지를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러한 친구들 우리가 수동 소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수동 소자는 그 종류에는 RLC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볼 친구들이죠. R, L, C가 있어요. 즉 회로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수행하는 이러한 친구들을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에는 이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RLC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이 RLC에 대해서 확실하게 용어를 구별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 우리가 회로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항 R에 대해서는 배웠었어요. 우리가 이 저항 R을 한번 작성해보면 저항은 우리가 문자로는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옴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친구였죠. 이 저항의 기호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주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한번 나타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처음 배우는 친구죠. 이 L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선 인덕터 또는 코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자에서 이러한 L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인덕터와 코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호로 그리게 되면 이 코일 말 그대로 감은 거예요. 감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기호도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덕터 코일의 기호가 되고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개념은 전기자기학에서도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우리가 자속의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덕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을 가진다 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이 기호 L을 씁니다. 그럼 이 L은 무엇이냐? 이 인덕터 코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 그래서 이 친구를 인덕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L의 단위는 헨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덕터와 코일은 이 소자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소자의 능력인 이 L과 혼동돼서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인덕터랑 인덕턴스를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기를 배울 때 이것은 소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인덕턴스는 이 인덕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정도는 구별해 주시면 좀 더 전기를 재밌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한번 C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우리가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라고도 하는데요. 콘덴서와 커패시터 역시 우리가 이 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장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일자를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콘덴서의 기호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직류전원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기 뿔마인 직류전원을 나타내지만 콘덴서의 기호는 이 길이가 같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이 콘덴서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뭐 전하를 추적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표기하듯이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도 우리가 부르는 능력의 뭐 이름이 있겠죠. 여기가 인덕턴스인 것처럼 이 친구는 커패시턴스입니다. 즉 커패시턴스. 이 C를 커패시턴스라고 읽고 또는 우리가 한글로 정전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든 간에 이게 C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C의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 되겠습니다. 페럿이라고 읽어요. 봐주시면 되고 뭐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가 인덕터가 소자라면 인덕턴스는 우리가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 역시 커패시터가 한 소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커패시턴스는 우리가 이 능력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RLC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이 RLC를 왜 배우냐? 이 수동소자 왜 배울까요? 우리가 이 교류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금 앞서 우리가 이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교류에서는 이 R, L, C가 모두 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합친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해요. 임피던스. 문자는 G를 쓰고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세 가지 소자들이 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나중에 이 임피던스를 다 합하고 싶어요. 즉 같은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합쳐서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L의 단위는 헨리, 우리가 C의 단위는 페럿이죠. 저항의 단위는 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을 다 옴으로 환산해서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임피던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RLC를 우리가 임피던스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하나의 스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항 R 같은 친구는 제가 편의상 문자만 적겠습니다. 저항 R은 단위가 옴이죠. 이미 옴이기 때문에 옴으로 환산할 것도 없어요. 그쵸? 그대로 쭉 작성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L 같은 경우는 헨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옴의 단위로 환산이 되려면 우리가 앞에 J오메가를 곱해줘야 돼요. J오메가. 여기에 L을 마저 곱해주시면 이렇게 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C 페럿은 옴의 단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옴으로 즉 임피던스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만 나눈 것이 아니라 조금 변형돼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메가 L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친구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이 친구.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J, X,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XL이라고 작성한 이 부분이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이렇게 JX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J오메가L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메가는 각주파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오메가는 뭐와 같다고 했죠? 제가 별표 하나 했었는데 오메가는 2파이F와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F를 대입한 J, 2파이FL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 줄 다 옴의 단위로 지금 환산이 된 것이고 이 XL 같은 경우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말을 하더라 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C는 이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 이 분모에 J가 있어서 우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바꿔볼게요. 분모 분자에 제가 동시에 J를 곱해보겠습니다. 즉 분모에도 J를 곱하고 분자에도 J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J의 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J가 되는 거죠. 이거를 좀 표현을 바꿔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우리가 앞으로 이 C 페럿을 임피던스로 바꿨을 때, 즉 오메 단위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는 J오메가 C분의 1로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다 같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친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 우리가 이때 이 오메가 C분의 1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J XC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XC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용량성 리액턴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을 우리가 뭐 직렬일 때 병렬일 때 나중에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암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C페럿을 오메 단위로 환산할 때 J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J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J오메가 C분의 1이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오메가 C분의 1은 XC라고 표현하더라.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당연히 이 오메가 자리에 2파이 F를 대입하면 계속 똑같은 표현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편의상 생략을 할게요.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대입해도 또 다른 표현이 생길 수 있더라.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용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RLC 직렬, 병렬을 배울 때 이러한 부분이 다 기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별표 하나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R은 R, L은 J오메가 L, JXL, J2파이FL,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J오메가 C분의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XL, 용량성 리액턴스는 XC인데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소자, RLC들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회로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만의 회로일 때를 볼게요. R만 있을 때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저항 아래 단위는 옴이 되고 이때 제가 전류를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류는 교류 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로에 교류 전류를 흘리게 된다면 저항 R 양단에 역시 우리가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요. 제가 그 전압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VR T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더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전류와 전압의 파형을 그려보고 그것에 대한 순식값 표현 그리고 이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래프 파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재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길게 그려보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전류를 이 원점을 통과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를 2분의 파이, 자 90도,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딱 이쁘게 시작을 한번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전류를 흘릴 거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여기가 0, 지나는 이러한 사인 파형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 하얀 색깔의 그래프가 전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저항의 회로에 우리가 전류를 흘릴 때 전압의 파형은 어떻게 나타나더냐 한번 봤더니 이건 관찰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파란 색깔로 우리가 R 양단에 걸린 전압에 대한 순식값 이러한 그래프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 사이클만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류와 전압이 우리가 동시에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쭉 해서 같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저항만의 회로, 즉 R만의 회로에서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류와 전압이 위상차가 없다는 거예요. 즉 같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차가 없고 위상이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동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R만의 회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할게요. R만의 회로에서는 동위상이더라. 즉 우리가 위상차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순식값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 IT 같은 경우는 제가 초기 위상을 0이라고 뒀어요. 따라서 우리가 순식값 형태에서 우선 최대값은 I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인, 그리고 오메가 T. 원래 여기는 플러스 세타 I와 같이 초기 위상이 플러스 세타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전류의 최대값은 이 부분이죠. 여기가 IM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면 마이너스 IM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류의 순식값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러면 전압 VRT의 순식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최대값 VM 그리고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지금 결국에 둘 다 위상이 같죠.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오메가 T에서 끝납니다. 자, 여기 플러스 세타 V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전류를 통해서 시료값 전류를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뭐 순식값 형태에서 우리가 시료값을 뽑아내서 그 계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료값 전류는 R분의 V를 통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 한 것처럼 구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때 이게 시료라면 이 전압도 시료값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는 R분의 V로 이러한 R만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의 시료값을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동위상이라고 했죠. 제가 이 친구를 좀 더 보기 좋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복수 평면에서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습니다. 즉 위상을 고려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제가 전류 I를 0도라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0도면 뭐 실수축처럼 이렇게 눕혀주시면 되겠죠. 이게 전류의 그래프라면 전류의 우리가 한 그림이라면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란하게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즉 이게 VR의 우리가 벡터도 또는 우리가 둘의 뭐 위상차를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L만의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우고 L만의 회로 여기에 코일을 달아보겠습니다. 즉 이 친구가 L이고 여기 양단에는 VL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VL에 대한 파형도 한번 그려볼 텐데 이렇게 전류를 흘렸더니 이러한 파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VL의 파형을 그려보면 제가 노란 색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의 VL 그래프의 파형이 그려지더라. 따라서 이 VL도 한번 순시 형태로 작성하게 되면 VLT는 최대값인 우선 이렇게 V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둘 다 같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사인 전류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 전류에 비해서 지금 전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압이 더 빨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먼저 일어나고 쭉 시간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 색깔이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전류가 출발했죠. 즉 우리가 이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얼마나 빠르다? 이만큼 빠르다. 근데 봤더니 2분의 파이만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건 나중에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순식값에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전류보다 전압은 2분의 파이만큼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를 때는 플러스를 붙입니다. 즉 여기서는 순식값 형태로 작성을 한다면 플러스 2분의 파이 또는 플러스 90도라고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VL 순식값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이때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 접근해 볼 텐데 우선 우리가 정항 같은 경우는 I는 R분의 V를 해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L일 때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유도성 리액턴스 이 개념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 자체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전류는 교류에서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R만의 회로에서는 이 임피던스가 R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R분의 V가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L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임피던스로 환산한 친구들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I를 L분의 V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위에 맞춰서 오메 단위로 환산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L 같은 경우는 단위가 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임피던스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J오메가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J오메가 L 이렇게 해주셔야 옴이 되고 이거의 같은 말은 JXL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쵸? 뭐 더 나아가면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류 I는 이 L만의 회로에서 흐르는 이 전류의 시료값을 표현을 해보자면 전류는 J 오메가 L분의 우리가 전압 V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역시 둘 다 시료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모에 J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번 J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도 j, 여기도 j를 곱하게 되면 j와 j, 즉 j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냐 봤더니 결국에 L에 흐르는 전류를 크기만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마이너스 j, I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L에 흐르는 전류, L만의 회로에서 L에 흐르는 전류는 이 위상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j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는 마이너스 j, IL이더라. 이 크기는 우리가 이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이 전류의 위상이 중요한데 이 전류의 위상이 마이너스 j더라. 우리가 j가 어떤 친구였죠? j는 크기가 1이고 위상각이 90도였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j는 우리가 복수평면상에서도 어떻게 나타냈냐면 여기가 플러스 j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j였어요. 즉 마이너스 j는 90도 느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L만의 회로에서 이 전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j가 나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류가 지상 전류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지상, 진상의 개념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진상과 지상은 항상 우리가 전류를 기준으로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상이다 라고 하면 지상 전류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상이 무엇이냐?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L에 관한 전압 그래프가 됐었고 전류는 우리가 항상 동일한 이 전류 하얀 색깔을 흘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죠. 물론 바꿔서 말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선다 또는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전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에서는 이것을 다 정리해보면 L만의 회로에서 이때는 지상 전류가 흐르고 이 말은 전류가 전압보다 느리다를 의미하고 지금 봤더니 얼마만큼 차이 나죠? 딱 2분의 파이만큼 느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지상 전류는 지상 전류인데 우리가 전류가 전압보다 우리가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아니면 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L만의 회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이번에는 C만의 회로 우리가 콘덴서 카패시터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쫙 지워주시고 여기가 C만의 회로가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콘덴서를 달고 역시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VC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시 이 C만의 회로에서도 동일한 전류를 흘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프 파형을 그려보면 제가 이 부분을 안 했네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I에 비해서 우리가 VL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노란 색깔 이것만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지만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수 평면에서 나타낸 값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시 이어서 C만의 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만의 회로에서 우리가 VC의 파형을 그려보게 된다면 VC의 파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빨간 색깔 파형이 VCT의 파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식값 형태를 역시 작성해보면 여기다 작성해볼게요. VCT는 역시 최대값은 VM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인 오메가 T 이 층을 보시면요. 이 전류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 출발 지점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전류는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빨간 색깔 보시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즉 전류가 먼저 출발하고 전압이 나중에 출발했어요. 즉 전압이 더 느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전류보다 얼만큼 느리냐면 2분의 파이만큼 늦게 출발했습니다. 즉 느리다. 여기서 순식 형태에서 표현을 하자면 느릴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왜냐면 우리가 전류가 지금 이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이 C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 C 자체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옴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C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 C의 단위는 페럿. 근데 이 친구를 옴의 단위로 환산하면 J 오메가 C분의 1.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옴이 되고, 이 친구는 분모 분자의 J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기, 여기가 J가 곱해지죠. 따라서 이 JJ가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이 친구를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오메가 C분의 1을 통째로 바꿔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J XC, 즉 유도 용량성 리액턴스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류 I를 구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친구로 대입해볼게요.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전압 형태가 됩니다. 이 친구를 간단하게 하려면 분모 분자의 J 오메가 C를 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J 오메가 C 날아가기 때문에 이 전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쁘게 전류는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해봤더니 J 오메가 CV가 되더라. 근데 결국에 이 오메가 CV는 이 전류의 크기일 뿐이죠.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J, I, C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즉, 이 IC에 흐르는 이 전류 벡터 값을 이 크기로 표현을 하고, 이 친구는 방향, 즉 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봤더니 J예요, J. 플러스 J. 우리가 J는 우리가 크기가 1이고 위상이 90도인 친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수 평면에 J가 여기에 위치하죠. 즉 어떠한 0도를 기준으로 J는 90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심한 해외에서 흐르는 전류 I는 90도 빠르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하얀 색깔과 빨간 색깔 그래프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진상을 따를 때는 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류, 하얀 색깔 그래프를 보자면 이 전압 빨간색보다 이 2분의 파이만큼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상 전류이고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또는 진상, 빠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워서 여기는 C만의 회로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C만의 회로. 결국에 한 글자밖에 못 줄였는데 이렇게 C만의 회로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상 전류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 진상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빠른 것이고, 물론 진상이라고 해서 뭐 꼭 90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기만 하면 진상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C만의 회로에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2분의 파이, 즉 90도만큼 빠르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한번 그림으로 동시에 나타내보자면 이 V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기는 무시하시고 방향만 봐주세요. VC를 보시면 이렇게 전류보다 90도 뒤지게 그릴 수 있고요. 전류는 반대로 전압보다 90도 빠르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지금까지 R만의 회로, C만의 회로, 우리가 L만의 회로를 다 세 가지를 봤었는데, 우리가 전류는 다 동일한 친구, 이 하얀 색깔을 흘려줬어요. 이 전류의 벡터들을 우리가 0도라고 기준했을 때 전압 같은 경우는 전류와 동위상으로, 저항에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위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지금 노란 색깔을 보시면요. VL은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그 말은 이 L에서 전류는 이 전압보다 90도 느린, 즉 지상 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전류 입장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만의 회로 역시 VC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진상 전류가 흐른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주파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도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벡터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포기한다면 J 오메가 L로 표기할 수 있어요. 이때 크기는 오메가 L이 되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이 J를 말합니다. 우리가 크기가 1이고 방향이, 즉 위상이 90도만큼 빠른 친구가 됐었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XL의 크기만 따져본다면 XL은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2파이 F L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 주파수 오메가가 2파이 F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게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주파수 F와 유도성 리액턴스 XL 간의 관계를 볼 수 있겠죠. 다른 친구들이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파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XL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XL과 F는 비례관계이구나.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 F에 대해서 XL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벡터로 표현하면 J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크기만 보겠습니다. 이 J를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 보게 되면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오메가 자리에 2파이 F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C 값은 2파이 F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분모에 F가 들어가 있죠. 즉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 분모의 이 주파수 F를 계속 키우게 되면 이 전체 이 XC 값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F를 줄이면 XC는 커지겠죠. 즉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F에 대해서 우리가 XC의 그래프는 이러한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 너무 그리는 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표냐면 보시면 F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XC 값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F가 줄어들수록 XC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이 첫 출발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J오메가L 그리고 J오메가 C분의 1. 여기서 각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 F까지 우리가 오메가 자리에 2파이 F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비례, 즉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우리가 이 용량성 같은 경우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 이 정도만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L과 C를 비교해서 지금 교재 표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L과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 한번 쭉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L은 J오메가 L이 되고요. 우리가 이 오메가 L 대신에 J, XL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 크기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이 XL이 됩니다. 즉 XL은 크기이고 J는 우리가 위상을 나타내는 친구이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듯이 이 오메가 자리에 2파이 F를 대입하게 된다면 J, 2파이 F, 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친구의 단위는 옴이 됐었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C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이거 보시면 됩니다. J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J를 동시에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즉 여기가 J제곱이기 때문에 J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분자에도 J를 곱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오메가 C분의 1이 우리가 마이너스 J XC 즉 정리를 해보면 이 XC 용량성 리액턴스의 이 크기 값이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XL이 오메가 L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역시 이 오메가 자리에 우리가 2파이 F를 대입을 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교재에서는 뭐 XL이 플러스, XC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JXL 또는 플러스 J 오메가 L. 근데 여기는 지금 분모에 J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상을 잘 표현을 한다면 위상을 이렇게 마이너스 J로 표현했을 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지금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주황 색깔로 표시한 이 초반에 이 기초식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L만의 회로 그리고 C만의 회로에서 우리가 전류도 한번 구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L만의 회로에서 전류 IL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친구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되시겠지만 이 친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XL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L분의 우리가 전압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표현해본다면 J 오메가 L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역시 지금 분모에 J가 있네요. 그럼 J를 동시에 한번 곱해볼게요. 분모 분자에. 그럼 여기서도 J
J를 곱하게 되면 역시 여기서 J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분자의 J가 남아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된다. 이때 이 오메가 L분의 V를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IL 벡터의 크기 IL로 나타낼 수 있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J IL로 나타낸 것 뿐이고요. 우리가 뭐 항상 L만의 회로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J IL을 달달달달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L만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특징 중요한 게 있었죠. 우리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만큼 느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전류인데 이 진상, 지상은 항상 전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 전류인데 전압보다 얼만큼 느리냐? 우리가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표현할 수 있었고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90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느리다. 여기 전류가 더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C 벡터도 한번 해볼까요? IC 벡터는 전류는 역시 XC의 이것분의 V라고 할 수 있고 이 XC 벡터 값은 우리가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J오메가 C분의 1 분의 V. 따라서 여기서 분모 분자에 J오메가 C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따라서 정리해봤더니 J 오메가 C V가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IC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즉 여기서 J IC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고 여기서 우리가 부호를 따지게 된다면 여기서 플러스 J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C만의 회로에서 우리가 진상전류라고 표현을 했고 진상전류라는 것은 전압보다 전류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 그대로 따와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L의 XL, XC 그리고 이 전류의 값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교재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유도 과정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 결과식, 이 유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을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도 과정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유도 과정의 결과식, L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리고 C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 공식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에 축적되는 에너지 에너지를 W라고 한다면 W는 2분의 1 L I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하게 C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작성해보면 이 공식은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서 발음을 하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그래서 형태가 좀 비슷해요. L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그리고 C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 이 두 가지 공식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어떤 회로의 소자에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른다. 이 소자는 어떤 것인가? 지금 전압과 전류가 모두 순식값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를 알아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회로인지 알아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를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둘 다 사인이죠. 근데 간혹 문제에 코사인이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다를 때는 우리가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신 다음에 같은 조건 하에서 위상 차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는 이 원점을 지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파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코사인 파형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앞부분을 한번 이어서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래프죠. 따라서 이 코사인 자체는 사인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점을 찍고 있죠. 이 하얀 색깔이 사인인데
이 노란 색깔이 코사인이고 코사인이 이 파형만 봐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사인 그래프는 이미 하얀 색깔로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고 이 노란 색깔 그래프는 이러한 파형을 봐주시면 됩니다.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을 쭉 이동시키면 사인과 똑같아지죠.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은 사인과 사실상 이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사인이 사인보다 이만큼 앞서요. 근데 이만큼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이 크기만 따지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코사인이 사인보다 2분의 파이 빠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식값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표현했을 때 코사인은 사인보다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우리가 빠를 때는 플러스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보다 2분의 파이 빠르다. 사인보다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둘 다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꿀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면 둘 다 초기 위상이 0도로 우리가 둘 다 위상차가 없죠. 위상차가 없는 동이상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만의 회로임을 알 수 있고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다음 수동소자에 대한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을 보시면 R만의 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동이상이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 위상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2번 L만의 회로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해 위상이 앞선다. 이 말은 이 보기 해설만 봤을 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진상 전류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L만의 회로에서는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즉 지상 전류는 우리가 L만의 회로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해 위상이 느리다. 즉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봐주시면 되고 2번은 X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L만의 회로는 지상 회로이다. 맞는 설명이 되죠. 4번 C만의 회로에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해 위상이 뒤진다. 뒤진다가 우리가 느리다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뒤지는 것이 아니라 C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빠른 우리가 진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로만 봤을 때는 이 C에 흐르는 전류를 벡터로 표기했을 때 플러스 J, IC로 나타낼 수 있었죠. 즉 이 플러스 J,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5번 C만의 회로는 진상 회로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6번 X가 플러스 JX일 때 X는 용량성 리액턴스이다. 우리가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표현하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 친구 부호를 따지려고 우리가 이 분모에 있는 J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JJ를 곱하게 되면 이 JJ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이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가 마이너스 J, X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답이 되려면 마이너스 JX꼴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플러스 J꼴이죠. 즉, 이 용량성 리액턴스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L의 유도성 리액턴스 이 값이 J 오메가 L이고 이 오메가 L을 XL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JX라면 우리가 여기에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들어가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번 우리가 X 값이 마이너스 JX일 때 X는 용량성 리액턴스이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마이너스 JX꼴이 됐을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8번 I가 플러스 JI일 때 I는 지상 전류이다. 아니죠. 우리가 진상 전류입니다. J 자체가 우리가 위상각이 90도입니다. 즉 어떠한 전압 값에 비해서 90도만큼 빠른 진상 전류임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C에 흐른 전류를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8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9번 전류가 지금 마이너스 JI일 때 여기는 이 등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지금 등호가 생략이 됐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즉 전류가 마이너스 JI일 때 이 전류값은 진상 전류가 아니라 지상 전류가 되죠.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가 L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J 오메가 L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JJ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다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JJ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 이 부분을 단순하게 크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J I L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어떠한 전류의 형태가 마이너스 JI꼴로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상 전류가 아니라 지상 전류가 됩니다. 즉 어떠한 전압 벡터도가 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보다 J만큼 우리가 뒤지는 거예요. 즉 이 부분
마이너스 j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j, IL이 되는 것이고 이 위상차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가 90도만큼의 차이가 있겠죠.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차는 90도이지만 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느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붙더라. 그래서 이거는 지상전류이다. 그 다음에 주파수 F가 커지면 XL도 커진다. 우리가 XL 값을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2파이 F를 대입하게 되면 J 2파이 FL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F가 커지면 커질수록 XL 값도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0번도 맞다. 11번 주파수 F가 작아지면 XC도 작아진다. 이 친구는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좀 깔끔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마이너스 J 한번 크기만 볼게요. 이 친구 2파이 F C분의 1에서 크기만 볼게요. 이 친구. 그러면 F가 커지면 커질수록 XC 값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F가 작아질수록 XC 값은 커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반비례 관계예요. F가 작아지면 XC도 작아진다. 아니죠. 우리가 작아질 때 작아지는 것은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진다가 맞겠죠. 자, 이렇게 OX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